3 그리고 4주에 1 있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2년 8월 7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2년 7월 10일입니다. 오늘 명식을 보기 전에 오늘이 바로 입추가 되겠습니다. 입추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제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들었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 가을이라고 하는 계절은 신월, 그 다음에 유월, 술월이 모두 가을이 되겠습니다. 신유, 술월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신유술월은 금유왕한 금왕절이 되고 계절로는 가을이 되겠죠. 그래서 이 신월, 유월, 술월이 가을인데 신월은 지금도 이제 신월이 되겠습니다. 이 초추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유월은 중추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술월은 모추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신유술월이 금왕절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금이 왕한 계절은 바로 이 신월하고 유월이고요. 술월 같은 경우에는 금이 왕한 계절 속에 배석은 되어 있다 하더라도 술월은 금이 왕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토가 왕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입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입추가 들어온 시간은 오후 21시 29분, 밤 21시 29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1시 29분 이전의 명식은 이민년 월이 아직 바뀌지 않았습니다. 정미월이 될 것이고, 일지는 임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1시 29분이 되면서부터는 입추가 들어오면서부터 월이 바뀌게 되죠. 이민년, 그 다음에 무신월, 임진일, 이렇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21시 29분을 전후로 해서 월이 정미월에서 무신월로 이렇게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물론 생시를 제외하고라도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두 가지의 4주 명식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월이 바뀌는 기준, 입추가 월이 바뀌는 기준이 된다, 이렇게. 그러면 24절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4절기라고 하는 것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 볼 때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또는 8, 9, 10월, 11, 12, 1월, 이거는 대체적으로 양력으로 제가 표현을 해 놓은 것인데, 우리가 일상적 생활에서 월을 이제 이렇게 양력으로 표현해서 쓰긴 하지만, 명리학에서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이런 것보다는 12지지를 통해서 월을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2월은 대체적으로 인월이 되겠고, 3월은 묘월, 4월은 진월, 그 다음에 5월은 4월, 6월은 5월이 되겠고, 미월은 미월, 그 다음에 8월은 신월, 9월은 유월, 그 다음에 10월은 술월이 되겠고, 11월은 해월, 12월은 자월, 1월은 축월,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크게 놓고 봤을 때 인묘진월이라고 하는 요 절기는 계절로는 봄이 되면서 모기 세력을 얻은 목왕절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공부했던 사오미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여름이 되면서 오행으로는 화가 왕한 화왕절이 됩니다. 또 지금부터 앞으로 또 3개월 동안 공부할 것이 바로 신월, 유월, 술월인데, 이 신유술월은 가을이면서 오행으로는 금이 왕한 계절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11, 12, 1월, 즉 해자축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겨울이 되면서 수가 왕한 이렇게 계절이 됩니다. 선생님, 목왕절, 화왕절, 금왕절, 수왕절, 이게 네 가지가 있는데 토는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신다고 하면, 토라고 하는 것은 토가 왕한 계절이 별도로 물론 있습니다. 이렇게 뭐 임묘진 이런 식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토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중간중간에 끼어져 있죠. 임묘진의 진, 그 다음에 사오미의 미, 그 다음에 신유술의 술, 그 다음에 해자축의 축, 이렇게 토라고 하는 것은 중간중간에 끼어져 있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사계월이라고 표현하죠. 끝 개자를 씁니다. 그래서 봄의 끝인 진월, 여름의 끝인 미월, 그 다음에 가을의 끝인 술월, 그 다음에 겨울의 끝인 축월, 이렇게 해서 진술중미월은 사계월이라고 표현, 사계절이 아닙니다. 사계월이 되면서 환절기죠. 진은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환절기가 되는 것이고, 미월은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환절기, 술월은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환절기, 그 다음에 축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그런 환절기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월이 바뀌는 기준에 대해서 이제 오늘은 입추가 되다 보니 미월에서 신월로 넘어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축월에서 한 해가 바뀌어서 인월이 되기 위해서는 입춘이 되어야지만 연과 월이 바뀌는 그런 것이 되는 것이고, 인월에서 묘월로 넘어갈 때는 경칩이 돼야 되고, 묘월에서 진월로 넘어갈 때는 청명, 그 다음에 이제 봄의 끝에서 여름으로 넘어갈 때, 진월에서 사월로 넘어갈 때는 입하가 되어야지만
계절이 바뀌면서 월도 바뀌게 되죠. 그 다음에 4월에서 5월로 넘어갈 때는 망종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5월에서 미월로 넘어갈 때는 소서, 그 다음에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환절기라고 말씀드렸죠. 미월에서 신월로 이제 가을로 넘어갈 때는 입추, 신월에서 6월로 넘어갈 때는 백루, 그 다음에 6월에서 수월로 넘어갈 때는 한루, 그 다음에 가을의 끝, 늦가을에서 이제 겨울로 넘어갈 때, 해월로 넘어갈 때는 입동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해월에서 자월로 넘어갈 때는 대설, 자월에서 추월로 넘어갈 때는 소환이 되어야지만 월이 바뀐다. 입추는 월과 연이 같이 바뀌는 그런 개념이 되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제 입춘 세수설 또는 동지 세수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연이 바뀌는 기준은 어떤 분들은 이제 동지를 기준으로 해서 봐야 된다라고 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지만, 연이 바뀌는 기준은 대체적으로 동지가 아니라 입춘이 되어야지만 월이 바뀐다, 연이 바뀐다 이렇게 생각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걸 한번 보실까요? 자, 이걸 한번 보게 되면은 이것이 이제 올해 월이 바뀌는 기준에 대해서 이렇게 시를 적어 놓은 겁니다. 이 시는 매년 똑같지 않고요. 시는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외우실 필요는 없겠고, 여러분 핸드폰에 있는 만세력에 다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궁금하시면 여러분 핸드폰에 있는 뭐 원광 만세력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만세력이 있는데, 거기 보게 되면은 절입 시간이 다 적혀져 있으니까 그걸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정미월에서 무신월로 넘어가는 것 입추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그 입추의 절입 시간은 2022년 8월 7일 21시 29분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이제 이걸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보게 되면은, 자, 제가 입추라고 하는 것이 21시 29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21시 29분이라고 하는 요 시간은 술시가 되겠죠. 술시라고 하는 것은 19시 30분부터 21시 30분까지가 되니 21시 29분은 요 안에 포함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입추 절입 시간은 어딘데? 술시에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같은 술시라 하더라도 입추가 됐느냐 입추가 되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사주가 달라지게 되죠. 입추 전에 술시라고 하면 이민년, 정미월, 그 다음에 임진일, 경술시가 되는 것이고요. 입추가 지났다라고 하면 임년, 무신월, 임진일, 경술시 이렇게 차이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 명식을 한번 보고 생시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추 전으로 보게 되면은 사주 명식이 이민년 정미월이 되는 것이죠. 정미월, 그다음 임진일이 되는 것이고, 입추가 지나게 되면 이민년 무신월 임진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입추 전이 되게 되면은 임수일간이 미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는 것, 그 다음에 입추가 지나게 되면 임수일간이 신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는 거죠. 사주의 격국으로 놓고 보더라도 입추 전이 되게 되면 양수인 임수가 월지에서 음토인 밑으로 보게 되니 이건 정관격이 되는 겁니다. 물론 미중에 있는 정화가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요걸 가지고 격을 잡게 되면은 이거는 정제격으로도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정제격. 그 다음에 만약에 을목에 투출된다라고 하면 이제 상관격으로도 볼 수가 있지만, 일단 여기까지만 놓고 봤을 때 월령 자체는 정관이지만 정화 투출돼서 정직격에 임수 연간에 이렇게 있게 되면은 정화 하나를 놓고 재성 하나를 놓고 나와 또 다른 임수가 이거 합을 하게 되니 이걸 투합이라고 합니다. 사주가 투합이 되게 되면 조금은 혼탁한 그런 혼탁해지는 그런 단점이 있죠. 투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재성을 놓고 재물을 놓고 다른 사람하고 다투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좀 시기 질투라든가 곤모술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생길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사람이니까 형님 문자 아우 문자 할 것 같지만은 사주 명식은 그런 건 없습니다. 이 정을 놓고 서로 합을 하려고 하니 서로 내가 가지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죠. 그래서 시기 질투라든가 경쟁 같은 것이 좀 치열하게 생길 수가 있겠고요. 미월의 임수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일간이 왕합니까 약합니까? 신약 사주가 되는 것이죠. 약한 사주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미월에 임수가 태어나게 되면 일간이 약하기 때문에 반드시 인성인 금으로써 일간을 생조 도와줘야 되는 것이고, 또 토가 많아지게 되면 토라고 하는 것은 술을 극하고 술을 탁수로 만들거나, 또 토가 많아지게 되면 오히려 토가 많아서 임수를 갖다 매몰시켜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보다 반드시 간목이라고 하는 글자가 있어서 토를 제거시켜 주게 된다라고 하면 사주의 중화를 이룰 수 있죠. 임수 입장에서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식신을 가지고 토를 제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식신 제살 이렇게 되게 되면 좋은
국세가 될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인성인 금이 있느냐 없느냐가 핵심이 됩니다. 이것이 있어야지만 식신을 쓸 수 있는 것이고, 만약에 임수 자체가 금이 부족하게 되면은 식신을 쓸 수가 없죠. 즉 제사를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입추가 지나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오늘 임술관이 신월에 태어난 사주의 명식이 되는 것이고, 사주의 격으로 보게 되면은 양수인 임수가 월지에서 양금인 금을 받죠. 이거는 편인이 되죠. 편인 격이 되는 것이고, 신월이라고 하는 것은 금왕절이 되는 것이고, 임성이 왕합니다. 그리고 신월은 임수, 수는 장생처가 되기 때문에 일간도 왕하고 인성도 왕하다, 모왕자상한 그러한 사주국세, 일간이 왕하다라고 봤을 때 임수 일간이 왕하면 제가 말씀드렸죠. 임수라고 하는 것은 무토로서 제방을 하고 병화로서 조를 한다. 선생님, 병화는 왜 필요할까요? 자, 신월이는 금도 왕하고 수도 왕하지만은 토 자체는, 화토는 신에 이르게 되면 포태법으로 뭐가 되죠? 여기가 병지가 되기 때문에 관성인 토는 약하기 때문에 병화로서 약한 관성을 도와준다.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제자 약살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금수가 많아지게 되면 한습해지기 때문에 이 한습해진 것을 병화가 있게 되면 뭘 한다? 무토도 도와주는 역할을 하지만 조후하는 역할도 같이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명식의 문제는 뭐다? 연지 인목이 있고 월지 이렇게 신금이 있어서 이것이 바로 뭐가 된다? 인신충이 되는 것이 문제죠. 인신충이 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 여기서의 문제는 뭐 인목이 있어서 좋죠. 이 인목은 토를 제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 정화가 자꾸 탐합을 하려고 하는 것이 문제인 거죠. 숙명과도 같은 겁니다. 이민년 정묘월은 임수 정화가 자꾸 합을 하려고 하는 것이 문제인 거고, 이민년 무신은 인신충이 되는 것이 이거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입추가 됐을 때 이 진토를 어떻게 볼 것이냐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진토를 갖다가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신자진, 수국이 된다고 이렇게 보게 되는데, 만약에 자자가 빠졌다 하더라도 요거 신진 수국 합을 인정하게 되면 인신충이 면제가 되는 것이고, 만약에 합력이 없다라고 하면 이건 인신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합이 돼서 충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임수가 진신의 뿌리를 두고 합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일간이 왕해지는 사주가 되는 것이고, 무토를 당연히 쓰게 되겠죠. 근데 충이 되게 되면은 인중병화도 날아가 버리게 되고, 임수일간의 뿌리인 신금도 박살이 나 버리기 때문에 인신충이 되면 일간은 신약한 사주로 오히려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천편일률적으로 충이 된다, 충이 되지 안 된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고요. 이거는 이제 견해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각자 좀 판단해 보시되, 저한테 예를 들어서 물어본다. 선생님, 이거 합력이 선생님은 있는 거로 봅니까? 아니면 없는 걸로 봅니까? 라고 말씀드린다고 하면, 저는 이거 합력을 어느 정도 인정한다. 즉 합을 인정하게 되면 인신충이 되지 않는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일간이 왕한 사주가 되는 것이다. 만약에 인신충이 된다라고 하면 신약 사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신충이 안 되면 당연히 무토로서 용시를 잡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 인신충이 되게 되면 별도로 임수의 근원을 생지에서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한 사주국세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명식 봤을 때 토왕절인 미월에 그래도 진토를 본 것은 나쁘지 않습니다. 같은 관성이라 하더라도 저 진토라고 하는 것은 물기를 가지고 있는 토가 되기 때문에 진에 뿌리를 둘 수가 있겠죠. 근데 만약 이것이 진토가 아니라 이것이 만약에 술토였다, 이거는 임수 자체가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뿌리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토지만 이것이 술토냐 또는 진토냐에 따라서 임수가 근기를 얻었느냐, 근기를 얻지 못했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큰 차이가 있게 된다라고 보시면서 생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를 볼 것인데요. 자, 입추가 되기 전에는 이렇게 봐야 될 것이고요. 생시는 여기까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자시부터 경술시까지 볼 수가 있겠고, 만약에 입추가 지났다라고 하면 요 명식이 되면서 생시는 요 경술, 신해시 둘 중에 하나가 되겠는데, 경술시는 딱 1분이죠. 30분 29분에서 30분 이렇게 싹 넘어갈 때 그때 대략 한 1분 정도가 이제 술수가 되는 것이니, 만약에 또 어떤 사람이 또 이때 또 태어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술시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이제 입추 전으로 이렇게 해서 생각해 보는 것이 좀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자, 먼저 경자시가 된다라고 하면, 경자시가 되면, 자,
기토 옆에 자수가 이렇게 있게 되면 신은 빠졌죠. 그래서 자진 수국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고요. 미월의 임수가 약할 것 같지만 자진 수국에서 임수가 뿌리를 튼튼하게 얻게 되겠고, 그 다음에 경금 인성이라고 하는 것이 임수를 이렇게 생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원래는 이 정도만 되더라도, 이 정도만 되더라도 무토로서 임수를 제방하고 병화를 쓸 수 있는 명식인데, 사주 원국에는 무토가 없습니다. 선생님, 진중에 있는 무토를 쓸 수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물어본다라고 하면 자진수국해서 하게 되면 진중에 있는 토는 사수등이라고 하죠. 물에 쓸려서 배려가기 때문에 진중부터 쓰기를 좀 어렵고요. 그 다음에 미중에 있는 기토로서 임수를 제방한다. 오히려 기토탁임이 되죠. 기토탁임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부득이 인중에 있는 간목으로서 수의 기운으로 그냥 설기순세하는 그런 용도로 쓰고 병화로서 조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축시 같은 경우에는 천간에 신금이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토왕절인 미월에 진토까지 있죠. 축토까지 있죠. 물론 이것이 얘도 습토가 되겠고 진도 습토가 되기 때문에 신금이 뿌리를 얻고 임수도 뿌리를 얻습니다만은 경자시만큼 일간이 왕해지지는 않는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정도 이렇게 됐을 때 만약 화운 가게 되면은 일간이 좀 많이 약해지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이제 금수운으로 가서 안전 방으로 이렇게 가는 것이 좋은데, 중요한 것은 금수운으로 가게 되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화가 좀 부족한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을사병호 정미시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병호시 하나만 본다라고 하면, 병호시가 된다라고 하면 이거 떨어져 있어도 화가 좀 왕한 걸로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것이 목화운으로 가면은 임수 일간이 매우 약해지기 때문에 이건 좋지 못하고, 을사병호 정미시가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금수운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경술시 됐을 때는 좋을까요, 나쁠까요? 천간에 경금이 투출되니 제가 미월에 임수는 경금을 얻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경술시가 되는 경우에는 뭐냐면 이거는 진술충이 되기 때문에 아무리 경금이 있다 하더라도 지지로 토가 많게 되면 임수가 많은 토에서 매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경술시 좋지 못하고, 그러면 입추가 지났을 때 경술시는 좋을까요, 나쁠까요? 이것도 당연히 좋지 못한 겁니다. 이거는 선생님 신진수국 이면 인신충이 안 된다고 하셨는데, 이거는 이제 인신충이 되는 거죠. 진술충 때리고요. 인신충, 이걸 갖다 뭐라고 그러냐면 사지전충이라고 해요. 사지전충, 내 지지가 모두 충해져 버렸다. 이거 되게 위험한 사주가 될 수밖에 없겠죠. 무토까지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임수는 바로 파극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술시는 경계해야 됩니다. 입추 전후로도 경술시 안 좋고요. 입추가 지나서도 경술시는 좋지 못하다 하려면 차라리 신해시를 얻어서 일간을 튼튼하게 만들어 놓는 것이 중요하고, 만약에 신해시가 됐을 때는 운은 어디로 가야 된다? 금수운으로 가기보다는 목화운으로 가야지 발전할 수 있다. 제가 목화운으로 가야 되면서 이렇게 표시를 했죠. 그러면 남자로 태어나야 좋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여자로 태어나야 좋다는 겁니까? 당연히 여자로 태어나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입추를 통해서 월이 정월, 무신월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 일단은 경자시라든가 신해시로 태어나게 되면 여자로 태어나는 것이 좋고요. 그렇지 않고 다른 생시 같은 경우 화가 생시에서 들어왔다, 이렇게 되게 되면은 반드시 남자로 태어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인할태기를 한다라고 하면, 여자라고 하면 당연히 자시 해시를 잡겠지만은 그래도 좀 불안하긴 하죠. 그죠? 그 다음에 자시 해시는 뭐냐면 밤이기 때문에 병원에서 잘 태어났지 않게 의사들이 자꾸 피하려고 하는 것이 되겠죠. 자, 무신시도 한번 볼까요? 이거 미월에 무토 투출되게 되면 이거 무토고 굉장히 왕합니다. 진토까지 있기 때문에 더 왕해지겠죠.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신금을 얻었기 때문에 임수가 뿌리를 두는 것은 좋지만, 이거 화운 가게 되면 토가 너무 왕해지기 때문에 이건 좋지 못하고, 만약에 무신시에 태어난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렇게 태어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니까 남자로 태어날 때는 무신시, 기우시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무신시 이렇게 태어났을 때는 이 경우에는 여자보다는 남자로 태어나는 것이 훨씬 좋을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